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14일 새롭게 시작하는 10월의 세 번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 명언은 어릴 적 나에겐 정말 많은 꿈이 있었고 그 꿈의 대부분은 많은 책을 읽을 기회가 많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빌 게이츠. 감사 스마일은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책 많이 읽으십시오. 아파트 랩에서 전체 주택 소유자가 1,530만 명인데 연령대별로 주택 소유자 수를 확인해 보았더니 50대가 가장 많은 385만 1,000 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60대, 그 다음에 40대, 70세 이상도 상당히 많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감스님들은 최대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작구 수방사 로또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자격 요건이 있는데 이게 조금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빨리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조금 늦추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또 신생아 특공 이런 부분 또 신생아를 갖다가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이 혜택이 있다는 것들이 또 신혼부부들이 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약 관련해가지고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감사 스마일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조건으로 보면 무주택이라든지 소득, 자산, 혼인 여부, 최초 구입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혜택은 대출 금리가 6억 원 이하에서 상당히 2%대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은 1%대로 지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정책의 그런 수혜를 입는 그런 계층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20대 때 차를 바꾸는 것도 좋고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종잣돈을 모아서 결혼과 동시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실 것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어제 청계산을 다녀왔는데요. 원터골 입구에서 출발해가지고 매봉까지는 못 가고 헬기장으로 해가지고 역볼 쪽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지난주에 천마산도 다녀왔는데 천마산하고 청계산이 확실히 확연하게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정말 서초구라든지 성남시가 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청계산 입구역에 신분당선이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계산을 갖다가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깊어가는 가을에 산에 한번 가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문득 서울 주변에 지하철로도 다닐 수 있는 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되면 정말 등산객들로 정말 인산인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깊어가는 가을 주말에 야외로 나가실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오늘 감사 스마일이 본론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리려고 했었던 정용진의 꿈,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 톰 크루즈가 힘 실린다. 매일경제 신문기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깊어가는 이 가을에 감사 스마일이 더욱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세계 그룹 스타베이 시티라는 밑그림 공개했고요. 미국 파라마운트사와 손을 잡고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스폰지밥을 갖다 제작하는 그런 제작사입니다. 유명 콘텐츠 테마로 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화성 송산 그린시티 우측편에 지금 조성을 하겠는데 4조 6천억을 투입하고요. 여의도의 1.3배 디즈니랜드를 뛰어넘겠다라는 야심찬 발표를 지난 10월 10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한강 노벨상 수상에 좀 묻혀가지고 노벨 문학상 수상에 묻혀가지고 약간 좀 제 마음은 좀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노벨 문학상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갖다 위상을 갖다가 높게 해줄 화성 국제 테마파크 스타베이 시티 조감도를 갖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감사스마일은 이 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되기를 바랬고 지난 또 신세계에서 이거를 진행을 한다고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일은 스타필드 고향을 보면서도 참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유통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굴뚝 없는 공장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더 나가서 K-팝이라든지 K 콘텐츠가 앞으로 더 많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더 많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컨텐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갖다 방문하는 해외 방문객들도 정말 많아질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데 정말 인구 감소도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은 더 성공적인 그런 나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화성 국제 테마파크 복합 개발 사업의 사업은 스타베이 시티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고요. 일정은 2026년 앞으로 한 2년 남았는데 잘 착공되기를 기원드리고 29년 개장 목표로 지금 합니다. 사업비만 약 4조 6천억 그리고 전체 크기는 여의도 1.3배 테마파크만 120만 제곱미터로 엄청나게 큰 규모로 들어오는데 제가 감사스마일이 작년에 대곡 소사선 그 다음에 일산 원시선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서해선 구간이 지금 이제 여기 위에가 이제 원시역이에요. 이게 이제 개통을 했고 이 아래쪽으로 해서 서화성 남양역에서 충남 홍성역까지가 올 11월에서 12월에 지금 개통을 하는데 이 서해선 완전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시아호를 갖다 건너는 이 구간이 신안산선 공영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2년 정도 딜레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2년 정도 딜레이가 되고 26년에 이제 이쪽이 송산 그린시티 신도시 오른쪽 우측편에 여기가 이제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가는 곳인데 만약에 이게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고양시에서는 이제 국제 테마파크를 지하철 환승 없이 뭐 일산이라든지 운정이라든지 대곡에서 1시간 정도면 갈 수가 있고요. 또 완전 개통되는 이제 2026년 정도가 되게 되면 충남 홍성까지도 정말 빠르게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저는 GTX-A도 정말 고양시를 천지개벽하겠지만 이 서해선, 지금 현재는 일산에서 원시까지 가는 이 서해선이 고양시를 엄밀히 따지게 되면 먼저 지금 변화를 갖다가 주는 멋진 전철망이다, 교통망이다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화성 남양역이라고 이제 명칭이 되었는데 아마 이제 서화성 남양역에서 가로 열고 스타베이 시티역이라든지 국제 테마파크 역으로 아마 역명을 같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빠숑님께서 화성 국제 테마파크 확정이라는 입지, 부동산은 입지잖아요. 제가 2015년도에 여기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개발된다는 소식에 정말 흥분했고 용인 에버랜드보다 2배 이상 크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번 신세계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고양시 더 나가서 수도권의 서남부 그 다음에 서부에 있는 모든 곳에 호재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파숑님께서 정리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동축지구 서쪽 관측지에 조성될 예정이고요. 이 땅은 수자원 공사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조금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많이 딜레이 됐다. 하지만 신세계그룹이 단독 응찰해가지고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요. 부지 면적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버랜드보다 크고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약 절반 규모인 약 36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무산되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신세계그룹이 단독 응찰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파라마운트 픽처스 IP를 유치했는데, 이게 지난 9월 30일 날 파라마운트 픽처스와의 계획이 완료되었고 10월 10일 공식 브랜드 선포식을 통해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파라마운트가 테마파크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전 세계 최초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엄밀히 따지기는 처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테마파크의 공식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체 또는 일부 구역에 파라마운트의 IP가 활용될지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성 계획은 신안산선 국제 테마파크역이 신설될 예정이며 남쪽에는 주거지구가 조성됩니다. 그러니까 신안산선 국제 테마파크역과 또 서해선의 화성 향남역과 같이 이제 시너지가 될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이제 부진의 시설 구성은 호텔은 객실 1000실 규모, 그리고 전문 쇼핑몰, 스타필드 및 프리미엄 아울렛, 골프장, 주거단지, 교육시설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아파트도 한 6000세대가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아파트 또 분양을 하게 될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국제 테마파크 스타베이 시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테마파크 컨셉으로는 4가지 컨셉으로 계획되었는데 이거는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어드벤처 월드, 퍼시픽 오디세이, 그다음에 주라기 월드, 그다음에 키즈파크, 이렇게 브릭 앤 토이 킹덤으로 해서 테마파크가 4가지 컨셉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감사스마일 생각도 아마 이 컨셉은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만 또 앞으로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또 세계인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또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신세계그룹은 기존 사업의 하락세를 극복하고자 복합 문화 쇼핑 공간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또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과거 인천에 테마파크를 유치하려 했는데 무산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 신세계와의 협력으로 다시 국내 시장에 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신세계는 해외 IP 유치를 위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파라마운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이야기를 또 드렸고, 전망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테마파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국내 최초의 해외 IP 기반 테마파크로서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다. 그리고 파라마운트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서 독창적인 테마파크를 기대할 수 있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우려사항은 파라마운트와 신세계 모두 테마파크 운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성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또 프로젝트의 지연도는 무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거는 2015년부터 이거를 진행해 오다가 또 자초된 게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우려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스타필드 고양이라든지 스타필드 하남이라든지 스타필드 청라라든지 이런 스타필드 경험을 이제 쌓으면서 신세계가 이제 유통해서 이제 이런 테마파크라든지 관광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완공 이후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또 신세계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또 영인 에버랜드의 또 경험, 롯데월드의 경험들을 잘 조합한다고 하면 충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이 이야기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신세계 그룹과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감사스마일도 정말 흥분되고, 그리고 감스님들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고 응원을 해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착공은 26년, 개장 목표는 29년. 제가 문득 29년을 생각해 보니까 이때는 신안산선이라든지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개통을 해서 다니고 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 관광객들, 국내 관광객들이 여기에 국제 테마파크에 와서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스타베이 시티도 좋고 국제 테마파크도 좋고 여러가지 이름보다는 어찌됐든 내실 있게 이 멋진 조감도처럼 많은 세계인들, 그 다음에 국내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는 그런 명품 관광지가 되기를 감사스마일이 소망하고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이 화성국제 테마파크 소식을 들으면서
와, CJ 라이브 시티까지 만약에 고양시에 이런 것들이 잘 들어와서 진행이 되었다면 정말 양쪽으로 시너지가 났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공연장이 지금도 고양시의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고양 뭐 이런 경기장에서 지금도 공연을 갖다 하는데 인산인해를 갖다가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물론 이 국제 테마파크의 공연장을 갖다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CJ 라이브 시티의 기존에 있는 아레나 공연장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공연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잘 진행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게 정말 화성국제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세계에서 추진하는 게 물론 자사의 이익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외화벌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저처럼 콘텐츠로 해가지고 뭐 제가 구글에서 외화벌이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더 큰 거는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정말 이런 관광으로 해가지고 정말 굴뚝 없는 공장으로 앞으로 고양시뿐만 아니라 화성시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조금 더 첨언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역 북부 잠실 마이스 착공 관련해가지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과 잠실 마이스 등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착공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그다음에 잠실 마이스가 착공이 된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에서 지금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26년 공교롭게 지금 이제 스타베이 시티랑 같이 26년에 지금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서울역 북부라든지 잠실 마이스가 보시는 것처럼 잘 착공이 가시화돼서 착공을 해서 오히려 강남의 쏠림이 강북으로 이제 서울역 북부라든지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좀 분산이 되면서 또 강남과 강북의 이런 균형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화성국제 테마파크 2015년부터 계획을 했다가 이제 자초되고 또 롯데에서 한다고 했다가 또 안 되고 했다가 지금 결국에는 신세계에서 이런 멋진 사업을 정말 파라마운트사랑 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갖다가 좀 편안하게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된다, 가능하다, 외국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게 왜 우리나라에서 못하느냐,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안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감사 스마일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화성, 그다음에 화성 남양, 화성 송산 그린시티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서남부권도 이제 신안산선, 그다음에 서해선 완전개통,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GTX-C 앞으로도 또 여기 이쪽으로 또 들어올 계획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강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의 중심이 쏠렸던 것들이 수도권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조금 더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은 남들이 관심 받지 않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잖아요. 내 집 마련하셔야 되고, 또 지금 국제 테마파크 개발 발표를 하면서 특히 이제 화성 남양 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것 같은데, 지금 관심을 가져도 늦진 않지만 확실하게 이제 뭐 착공이 들어간 이후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도 다 연결되면 바로 앞에 화성국제 테마파크로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도 물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해선이 이제 국제 테마파크까지 가는 그런 날이 앞으로 2년이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신세계에서 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수님들만이라도 신세계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 감사 스마일도 많이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